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JPA 쿼리 DSL 강좌 9번째 시간으로 JPA에서 다대다 양방향 관계에 대해서 매핑 이론 및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자료 및 소스 코드 다운로드 URL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이론적인 부분을 잠시 살펴보신 후에 실습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M 대 N 다대다 연관관계란, 자, 여기 사원과 취미를 볼 때 하나의 사원은 여러 개의 취미를 가지고 하나의 취미 역시 여러 사원에 포함될 수 있죠. 자, 이 둘을 다대다 관계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RDB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다대다는 다 1대다로 풀죠. 이렇게 중간에 조인 탭을 하나 들어오죠. 자, 그래서 ERD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밑에 잠시 보시면 사원과 취미는 다대다다. 사원은 여러 취미를 가질 수 있고 하나의 취미 역시 여러 사원에 할당될 수 있죠. 보통 관계형 DB에서 다대다 관계는 1대다, 다대 1로 나눠서 푼다. 1대다, 다대 1로 나눠서 푼다. 그러나 객체에서는 보통 두 개의 엔티티 클래스로 다대다 관계를 만듭니다. 이렇게 두 개의 엔티티 클래스로 다대다 관계를 만듭니다. 사원에서 취미를 컬렉션에 넣어 접근 가능하고 반대로 취미에서도 사원을 어떤 컬렉션에 넣어서 접근이 가능한 거죠. 자, 사원 쪽에서 하비스라는 필드를 둬서 이 하비를 쳐다보고 하비에서 사원스라는 필드를 둬서 이 사원을 쳐다보니까 서로 양방향 관계죠.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양방향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중간에 있는 조인 테이블 있죠. 이게 지금 조인 테이블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키가 사원의 프라이머리 키가 내려오면서 사원 언더바 아이디로 이름 바뀌어서 내려오고 하비의 프라이머리 키 이 아이디가 하비 아이디로 내려옵니다. 자, 외래 키죠. 이 중간에 있는 조인 테이블의 이름이 지금은 사원 언더바 하비로 만들었는데 이 조인 테이블의 이 프라이머리 키는 사원 쪽의 키랑 하비의 PK를 가지는 외래 키인데 외래 키가 식별자 형태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 중간에 조인 테이블이 이 내려받은 두 개의 키 이외에 다른 속성이 없을 때는 이렇게 두 개의 엔티티 클래스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조인 테이블이 별도의 속성을 가져야 된다면 지금은 안 가졌죠. 별도의 속성을 가져야 된다면 이 엔티티 클래스도 조인 클래스 하나 더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재다 매핑을 위해 매니 투 매니 어노테이션 쓰며 RDB에서 테이블로 생성될 때는 다재다 테이블 연결시키기 위한 조인 테이블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기술하면 우리가 기술한 대로 조인 테이블 만들어주고 기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조인 테이블을 만들어주는데 자, 다재다 양방향 관계에서 한쪽을 주인 쪽 오닝 사이드 다른 쪽을 인버스 사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닌 쪽에서는 이 맵드 바이를 써서 나는 어떤 필드에 의해서 매핑만 되고 이런 의미로 맵드 바이라는 속성을 써주셔야 되는데 주인이 아닌 쪽에 써줍니다. 지금 같은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사원을 현재 오닝 사이드로 하고 하비를 인버스 사이드로 했어요. 양방향 관계에서는 반드시 맵드 바이로 주인이 아닌 쪽에 맵드 바이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하비 쪽에 맵드 바이를 써주셔야 되는데 실제 매핑된 모양을 보면 하비.자바에 보면 이렇게 매니 투 매니 들어와서 맵드 바이하고 어떤 값이 들어와 있죠. 여기 들어오는 이 값은 뭡니까? 저쪽 사원 쪽에서 나 하비를 쳐다보는 그 필드 이름이에요. 사원에 가면 자, 사원 쪽에서는 이렇게 하비스 이렇게 필드가 있죠. 하비를 쳐다보는 컬렉션으로. 이 필드 이름이 이렇게 맵드 바이에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은 사원 쪽에 사원.자바에서 매니 투 매니 어노테이션 썼고 그죠? 하비에도 이렇게 썼죠. 양방향이니까 한쪽에 맵드 바이 하비스에서 주인이 아니라는 맵드 바이를 써주셔야 됩니다. 즉 이거는 이 사원스는 이 하비스에 의해서 매핑만 된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시고 이 주인이고 주인이 아니다에 따라서 지금 이 사원과 하비 두 개의 클래스를 매핑하기 위해서
조인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조인 테이블의 이름은 골뱅이 조인 테이블 어노테이션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인이 사원이니까 사원 언더바 하비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하비가 주인이라면 하비 언더바 사원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조인 테이블이.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노테이션으로 이렇게 조인 테이블을 지정할 때는 이렇게 이 어노테이션 쓰시고 네임 쓰시고 조인 컬럼, 인버스 컬럼. 자, 요 사원 언더바 하비 테이블에 만들어지는 컬럼들을 조인 컬럼과 인버스 컬럼을 정의해 주는데, 자, 조인 컬럼 사원 언더바 아이디는 아이디를 참조하고, 즉 자기 자신 사원, 현재 사원이죠. 자기 자신 사원의 아이디를 참조한다는 거고, 하위 아이디라는 컬럼은 레퍼런스 컬럼 네임 아이디 조성 저쪽 편, 인버스 조인 컬럼이니까 저쪽 편, 즉 하위 쪽에 아이디가 하위 아이디로 내려온다는 얘기고, 자기 쪽에 사원의 아이디가 사원 언더바 아이디로 이 사원 언더바 합이라는 조인 테이블을 구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매핑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위로 가서 자, 다대다 양방향 관계에서는 한쪽을 오닝 사이드, 다른 쪽을 인버스 사이드라고 하는데 메뉴 투 메뉴 어노테이션은 맵 투 바이 속성을 써서 인버스 사이드 표시를 합니다. 자, 요 예문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조인 테이블 어노테이션으로 조인 테이블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이름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인 이름, 주인 테이블 이름, 언더바 반대쪽 테이블을 가리키는 주인 테이블 쪽의 필드명, 우리 같으면 하비스죠. 그러니까 사원 언더바 하비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맵2 바이로 주인이다, 주인이 아니다를 우리가 지정을 했을 때 차이는 이 조인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만들어지는 조인 테이블 안에 키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사원이 주인이니까 사원 아이디가 위로 올라왔어요. 프라이머리 키에서. 만약에 하비가 주인이라면 하비 아이디가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프라이머리 키의 순서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프링 툴 수트 자, 오픈하시고 파일 앤 뉴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 하시고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보시는데, 자, 프로젝트 이름은 매니 투 매니, 패키지 이름 데모. 자, 그렇게 하시고 넥스트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는 안 보이니까 제가 자, 넥스트 눌렀습니다. 자, 넥스트 누르시고, 자, 여기서 저희가 체크하셔야 되는 SQL에 JPA, 저희는 데이터베이스를 마리아DB 쓸 거니까 이렇게 MySQL 체크하시고 피니시 누르시면 됩니다. 자, 저는 프로젝트 미리 만들어 뒀습니다. 이렇게. 자, 프로젝트를 미리 만들어 뒀습니다. 자, 구조는 데모 패키지 안에 스프링부트 메인 들어오고요. 모델 클래스 하비랑 사원 있고, 레파지터리 사원 레파지터리, 하비 레파지터리, 그리고 리소스 안에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 그리고 요 log4j-dbc, log4j 프로퍼티는 요거는 이제 log4j-dbc SQL 로깅하기 위해서 설정 파일 만들어 둔 겁니다. 그리고 form.xml부터 보시면, 자, form.xml에 뭐 다 똑같고 요거 하나만 더 추가되어 있죠. SQL 로깅을 위해서 log4j-dbc SQL 로깅을 위해서 자, 설정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자바의 prepared statement의 물음표 같은 게 파라미터 없이 실제 바인딩된 값 없이 이렇게 물음표도 쭉 로깅되면 보기가 힘들죠. 물음표에 바인딩된 파라미터의 값을 실제 같이 출력하고 셀렉트된 결과들은 뭐 예쁘게 테이블 랭크를 표시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SQL 로깅을 위해서 log4j-dbc 디펜던시 하나 들어왔고요. 다시 위로 보셔서 application.property에서 우리가 데이터 소스 설정하는데, 데이터 소스 URL에 log4j-dbc 안 쓰면 위에처럼 이렇게 쓰시는데, 이렇게 자, log4j-dbc 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나 더 넣어주시면 되고,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menu to many입니다.
자, 여기 옵션 들어왔죠. create database if not exist. 없으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라는 옵션이죠. 그리고 user ID, root, password 1111, driver class name. 자, 저희는 SQL 로깅을 위해서 드라이버 스파이를 이용했고요. 자, 뭐 드라이버 스파이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런 형태로 기술하시면 되겠는데 저희는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여기 log4j.db.log4j2 프로퍼티는 자, SQL 로깅 log4j 설정 파일인데 SQL max line length를 0으로 줌으로써 SQL 로그가 여러 줄에 나오기 한 줄에 이걸 빼버리면 한 줄에 SQL 로그가 나오니까 보기가 어렵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로그백 XML에서 출력되는 로깅 포맷이나 그리고 지금 JDBC SQL only는 SQL문만을 로그로 남기고 prepared statement인 경우 바인딩 된 파라미터 값이 포함돼서 SQL 로그가 남고요. 그리고 SQL문 실행된 시간을 찍었는데 저는 일단 주소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셀렉트한 결과를 테이블 형태로 표시하기 위해서 jdbc.resultSetTable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 설정 파일 만드시고, 자, 제일 먼저 사원.java. 자, 저희가 사원이 주인이라 그랬죠. 자, 저희는 이 필드 위에 이제 annotation 붙여야 되는데 getter 메소드 위에 붙여야 되죠. 자, 그래서 자, get id. 자, id 골뱅이 id annotation은 프라이머리 키 식별자라는 얘기고 키 값은 자동으로 생성해 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get habits 메소드 getter habits의 getter죠. 자, habits에 menu to many annotation 들어왔고 영속성 전혀 옵션 들어왔죠. 사원이 머지될 때 합의도 같이 머지되고 뭐 사원이 저장될 때 합의도 같이 저장되고 영속성 전혀 옵션 딜리트는 없죠. 여기 뭐 캐스케이드 타입 딜리트 그러면 사원이 딜리트 될 때 취미도 다 같이 딜리트 되는 옵션입니다. 그거는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인 테이블 조인 테이블의 이름은 사원 합이다. 조인 테이블의 이름은 사원 합이고 조인 칼럼 사원 합의에 사원 아이디는 현재 자기 자신에 있는 사원에 있는 아이디고 그리고 사원 합의에 합의 아이디는 저쪽 합의 쪽에 아이디가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조인 테이블 쓰시고 물론 이렇게 안 쓰셔도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안 쓰시면 조인 테이블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원 언더바 하비스라고 만들어진다고 했죠. 여기 이 필드 이름대로 만들어집니다. 사원 언더바 하비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사원 쪽을 매핑했고요. 자, 하비 쪽의 매핑은 자, 여기는 특별히 할 건 없고요. many to many annotation에다가 자, 나는 주인이 아니고 저쪽 사원 쪽에 있는 하비스에서 단지 매핑될 뿐이다. 이렇게 하비스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 하비스는 사원 쪽에서 이 합의를 가리키는 필드 이름이죠. 자, 이렇게 매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퍼지토리 만드시고요. 자, 스프링 데이터 JPA니까 레퍼지토리에서 간단하게 JPL 레퍼지토리 상속받고 자, 도메인 엔티티 클래스 이름 그리고 키 타입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합의 레퍼지토리도 간단하게 합의 쪽에 하나 줘야 하는 게 있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인 함수를 보겠습니다. 자, 스프링 부트 메인이죠. 자, 저희가 스프링 부트 메인에서 자, 커맨드 라인 러너 구현했으니까 런 메소드 안에 저희가 실제 할 일들을 쭉 기술했겠죠. 레퍼지토리 2개 오토 와이어드로 주입받았고요. 세이브, 딜리트, 업데이트. 자, 저희가 플러시 시킨 거는 각계 따로따로 실행 로그를 보려고 해서 여기 중간중간에 플러시 시켰는데 자, 저희는 실습할 때 하나씩만 돌려보면 되니까 이렇게 제가 빼겠습니다. 자, 먼저 세이브 쪽만 돌리고 먼저 확인해 볼 텐데 세이브 메소드가 하는 일은
사원 하나 만들면서 사원 쪽에 취미가 리스트 타입이죠. 그래서 취미 2개 넣고요. 사원 2번 이길동 만들면서 취미 3번 넣었어요. 자, 그래서 사원이 세이브 되면 이 영속성 전혀 옵션에 따라서 취미도 같이 저장이 되게 되어 있죠. 아까 영속성 전혀 옵션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자, 다시 사원 클래스 한 번만 볼까요? 자, 여기 영속성 전혀 옵션에 자, 퍼시스트 같이 저장될, 사원이 저장될 때 합의도 같이 저장되게 해놨으니까 그렇게 저장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 골뱅이 오더 컬럼 어노테이션 한번 잠시 보시면 하비스가 리스트로 되어 있죠. 물론 셋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셋은 순서가 없죠. 리스트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골뱅이 오더 컬럼으로 이 순서를 나타내는 컬럼을 지정해야 됩니다. 합의 오더. 이 합의 오더라는 컬럼이 사원 언더바 합의 조인 테이블에 만들어져서 사원의 취미 첫 번째, 두 번째, 0, 1, 2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하게 됩니다. 자,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자, 다시 메인으로 가셔서 그러면 1길동이 저장되고 취미 2개, 2길동이 저장되고 취미 3이 저장되는데 자,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실제 돌려보겠습니다. 자, 실행해서 로그 한번 보시죠. 자, 다 돌았습니다. 자, 돌았는데 자, 로그 나온 거 보시면 자, 제일 먼저 인서트 됐죠. 이렇게 사원에 자, 로그 보시면 자, 제일 먼저 자, 여기부터 인서트 됐네요. 1번 1길동 인서트 됐고 그죠? 자, 취미 테이블에 취미 1, 취미 2 들어왔죠. 그리고 2길동 사원에 인서트 되고 취미 테이블에 취미 3번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사원 합의 쪽에 1번에 1번 취미 들어왔고 1번 사원에 2번 취미 들어왔는데 아까 리스트 형태니까 인덱스 순서가 들어와야 된다겠죠. 합의 오더가 저렇게 합의 오더 0, 1 이렇게 들어온 거죠. 2번 사원에 3번 취미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실제 하이드 SQL에서 저희가 인서트 되고 나서 모양을 한번 볼까요? 테이블에 자, 사원이 1길동 2길동 2개 만들어져 있고요. 취미도 1, 2, 3 만들어졌죠. 자, 사원 언더바 합의 사원 언더바 합의에 1번 취미 순서는 0이고 1번 사원 2번 취미 순서 1이죠. 이렇게 순서를 나타내는 사원 쪽에 합의스가 리스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합의 오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순서가 있다는 얘기죠. 자, 다시 소스 코드 보시면 자, 이번 세이브 하고 나서 다음에 우리가 업데이트 한번 해보죠. 자, 현재 데이터 세이브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딜리트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딜리트 사원 보시면 자, 메소드에서 자, 딜리트 사원 보시면 사원 레퍼지터리에서 2번 사원을 읽어와서 2번 사원은 날렸네요. 그죠? 2번 사원을 삭제했죠. 자, 근데 사원의 합의스 영속성 전일 속성에 지금 캐스케이드 딜리트는 없어서 합의 쪽에 취미는 날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2번 사원이 취미는 3번을 가지고 있죠. 2번 사원의 취미. 이 취미 3은 합의 쪽에서 날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현재 2번 사원을 날림으로써 2번 사원이 날아가고 사원 언더바 합의 조인 테이블에서 2번 사원의 취미 3번이다. 그 데이터가 날아가게 되죠. 그리고 취미 쪽에서 취미 3번은 날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려보시고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로그 보시면 자, 삭제될 사원의 아이디 다시 보겠습니다. 자, 2번 사원 삭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딜리트 쿨이 돈 거 보세요. 사원 합의에서 2번 사원권 날아가고 사원에서 날렸죠. 합의 쪽에서 안 날아갔죠. 자, 영속성 전이 옵션을 딜리트 주시게 되면 삭제됩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들 테스트 해보시고. 자, 실행했으니까 결과. 자, 리프레시 하셔서 다시 결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4번 쪽에 이길동 날아갔죠. 사원 합의 이길동의 침이 3번 아까 날아갔죠. 합의에는 3번 침이 그대로 남아있죠. 자,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업데이트 하는 거 한번, 자, 제가 주소 풀어서 업데이트 사원. 자, 업데이트 사원 메소드 가볼까요? 자, 업데이트 사원은 1번 사원을 읽어와서, 그리고 1번 사원의 get habits로 habits collection에서 add 했네요. 리스트에다가 취미사를 add 했네요. 자, 취미사는 현재 없죠. 그러니까 새로운 취미사, 합의 쪽 테이블에 취미사 인서트하고, 이 사원 1번 사원의 취미사로 사원 합의 만들어 주겠죠. 그리고 1번 사원의 이름을 일길동으로 변경했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로그 한번 봐주시고요. 어떻게 쿼리가 동작했는지 로그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돌았네요. 자, 돌았고, 자, 수정될 사원은 일길동이죠. 자, 그래서 4번 취미부터 먼저 만들죠. 4번 취미 만들고 이름 바꾸고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사원 합의에 1번 사원의 취미 4를 인서트 했겠네요. 자, 결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F5로 리프레시 하시고, 뭐 사원 쪽은 자, 그대로 있겠죠. 111길동 이름 바뀌었죠. 사원 합의에 1길동의 취미 4번 취미가 들어왔죠. 순번은 2를 가지고, 그죠? 순번은 0부터 이렇게 생겨나죠. 합의에 4번 취미 이렇게 들어왔죠.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메인에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자, 업데이트 사원은 제가 주소로 맞고 딜리트 사원 합의. 자, 이 메소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자, 딜리트 사원 합의는 1번 사원 읽어오고 취미에서 1번 취미 로드해서 자, 1번 사원의 취미에 1번 취미가 포함되어 있으면 자, 취미를 삭제했네요. 자, 이 1번 사원의 컬렉션에서 1번 취미를 날렸으니까 뭐 삭제되겠습니까? 사원 언더바 합의에서 1번 사원의 취미, 1번 취미가 삭제되겠죠. 그러나 합의에서는 취미는 삭제되지 않죠. 예, 그건 당연히 그렇습니다. 영속성 전이도 그렇고, 자, 1번 합의 테이블에서 취미는 삭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쿼리가 이렇게 도는 거죠. 사원 합의에서 날아가고요. 자, 그런데 여기 업데이트 콜이 두 개가 돈 이유는 뭘까요? 자, 일단 실행하고 결과 한번 보시고 왜 업데이트 콜이 두 개 돌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사원 합의에서 자, 사원 합의에서 1번 취미 삭제했겠죠. 자, 그리고 사원 합의에서 업데이트 쿼리가 두 개 돌았네요. 그죠? 이 업데이트 쿼리가 돈 이유는, 자, 일단, 지금 1번 사원의 취미가 아까 취미 1, 취미 2, 그리고 취미 4, 마지막 들어간 게 3개 있죠. 그래서 순번은 0, 1, 2. 근데 지금 취미 1을 날렸으니까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데이터가 지금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데이터를 왼쪽으로 한 칸씩 옮겨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 쿼리가 내부적으로 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컬렉션 리스트라는 게 쓸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런 업데이트 쿼리가 돌 수 있으니까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데이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리프레시 하시고 자, 4번 쪽에서
자, 그대로 뭐 111동이 있고요. 취미도 그대로 있죠. 사원 합의에서 지금 그 취미 1이 날아갔죠. 아까 삭제된 취미 1이 0이었고 오더가 취미가 원래는 1이었고 취미 4가 원래는 2였어요. 요 오더를 변경해 주기 위해서 업데이트 쿼리가 2번 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리스트에 많은 데이터나 이런 게 있는 경우에 리스트 잘못 쓰시면 데이터베이스 써버리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M 대 N 양방향 매핑 관계에 대해서 이론 및 실습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